밤마다 뒤척이는 당신을 위한 완벽한 숙면 가이드. 오프닝.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제 채널에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어젯밤에 잠을 잘 주무셨나요? 침대에 누워서 한두 시간 동안 천장만 바라보고 계시지는 않으셨나요? 아니면 겨우 잠들었는데도 새벽에 자꾸 깨서 결국 개운하지 못한 아침을 맞이하셨을까요? 만약 이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정말 도움이 될 거예요. 저도 예전에는 불면증으로 정말 많이 고생했거든요. 밤마다 뒤척이다가 결국 새벽 3시, 4시가 되어서야 잠들고 다음 날 하루 종일 피곤함에 시달렸던 기억이 생생해요.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들을 실천한 후부터는 정말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침대에 누우면 10분 안에 깊은 잠에 빠져들고 아침에 일어날 때도 훨씬 개운해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과학적으로 검증된 숙면 비법들을 차근차근 알려드리려고 해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봐주시면 오늘 밤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팁들을 얻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1. 수면의 과학적 이해. 먼저 우리가 왜 잠을 자야 하는지, 그리고 좋은 잠이란 무엇인지부터 알아볼까요? 잠은 단순히 몸을 쉬게 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뇌에서는 정말 중요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첫째, 기억 정리와 저장이에요. 하루 동안 경험한 모든 정보들을 정리하고 중요한 것들은 장기 기억으로 저장하죠. 그래서 잠을 제대로 못 자면 기억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둘째, 독소 제거입니다. 뇌에서 하루 동안 쌓인 노폐물들을 청소하는 시간이에요.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치매 같은 질병의 위험도 높아진다고 해요. 셋째, 호르몬 조절이에요. 성장 호르몬, 스트레스 호르몬, 식욕 조절 호르몬 등이 모두 잠을 자는 동안 조절됩니다. 그런데 모든 잠이 다 같은 건 아니에요. 수면에는 크게 두 가지 단계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놀렘 수면이라고 하는 깊은 잠이에요. 이때 몸과 뇌가 진짜로 휴식을 취하죠. 면역력도 강화되고 세포 재생도 활발해집니다. 두 번째는 렘수면인데 이때 꿈을 많이 꾸죠. 뇌가 매우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기억을 정리하고 감정을 처리해요. 이 두 단계가 90분 주기로 반복되면서 하룻밤 동안 4-6번 정도 순환합니다. 그래서 6시간, 7시간 30분, 9시간처럼 90분의 배수로 자는 게 좋다고 하는 거예요. 2. 현대인의 수면 문제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정말 잠을 못 자요. 통계를 보니까 성인의 30% 이상이 불면증을 경험한다고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잠을 못 잘까요? 가장 큰 문제는 스마트폰과 컴퓨터, TV 같은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예요. 이 빛이 우리 뇌를 자극해서 아직 낮이야, 깨어 있어야 해라는 신호를 보내거든요. 그래서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 분비가 억제돼요. 두 번째는 스트레스죠. 직장에서의 압박감, 인간관계 문제, 경제적 걱정 등등. 이런 스트레스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면서 잠들기 어렵게 만들어요. 세 번째는 불규칙한 생활 패턴이에요. 매일 다른 시간에 자고 일어나면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이 완전히 엉망이 되거든요. 네 번째는 카페인이에요. 오후 늦게 마신 커피 한 잔이 밤 12시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카페인의 반감기가 5-6시간이거든요. 마지막으로 잘못된 수면 환경이에요. 너무 밝거나 시끄럽거나 덥거나 춥거나 이런 환경에서는 깊은 잠을 잘 수가 없죠. 3. 완벽한 수면 환경 만들기.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완벽한 수면 환경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먼저 온도부터 말씀드릴까? 이상적인 수면 온도는 18도에서 21도 사이예요. 우리 몸은 잠들 때 체온이 약간 떨어지는데 방이 너무 덥거나 추우면 이 과정이 방해받거든요. 다음은 조명이에요. 침실은 최대한 어둡게 만드는 게 좋아요. 작은 전자시계 불빛이나 스탠바이 표시 등도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거든요. 암막 커튼이나 아이 마스크를 활용해 보세요. 소음도 중요해요.
완전히 조용한 게 좋지만 도시에 살다 보면 쉽지 않죠. 그럴 때는 화이트 노이즈나 자연의 소리를 활용하면 도움이 돼요. 에어컨 소리, 빗소리, 파도 소리 같은 것들 말이에요. 침구도 신경 써야 해요. 매트리스는 너무 푹신하거나 딱딱하지 않은 적당한 지지력을 가진 걸로 선택하세요. 베개도 마찬가지예요. 목에 자연스러운 곡선을 지지해 주는 높이와 단단함이 중요해요. 그리고 침실은 오로지 잠자는 공간으로만 사용하세요. 침대에서 스마트폰을 보거나 TV를 시청하거나 일을 하면 뇌가 침실을 각성 공간으로 인식하게 돼요. 4. 수면 루틴의 중요성. 좋은 잠을 위해서는 일정한 루틴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 몸은 패턴을 좋아하거든요. 먼저 기상시간을 일정하게 맞춰보세요. 주말에도 마찬가지예요. 평일에 6시에 일어난다면 주말에도 7시 이전에는 일어나는 게 좋아요. 늦잠을 자면 다음 주 월요일이 더 힘들어져요. 잠자리에 드는 시간도 일정하게 맞춰야 해요. 매일 같은 시간에 침대에 들어가면 몸이 그 시간을 기억해서 자연스럽게 졸음이 와요. 잠들기 1-2시간 전부터는 수면 준비 루틴을 시작하세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잠들기 2시간 전에는 모든 전자기기를 끄거나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착용하세요. 대신 책을 읽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잠들기 1시간 전에는 따뜻한 목욕이나 샤워를 해보세요. 체온이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졸음이 와요. 잠들기 30분 전에는 침실로 들어가서 명상이나 깊은 호흡을 연습해 보세요. 머릿속에 복잡한 생각들을 정리하는 시간이에요. 5. 수면에 도움이 되는 음식과 피해야 할 것들. 음식도 수면에 큰 영향을 미쳐요. 먼저 도움이 되는 음식들부터 말씀드릴게요. 트립토판이 들어있는 음식들이 좋아요. 칠면조, 우유, 바나나, 견과류 같은 거죠. 트립토판은 세로토닌과 멜라토닌 생성을 도와줘요.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도 좋아요. 아몬드, 시금치, 다크 초콜릿 등이 있죠. 마그네슘은 근육을 이완시키고 신경을 진정시켜줘요. 체리나 체리 주스도 천연 멜라토닌이 들어있어서 도움이 돼요. 카모마일 차도 오래전부터 불면증 치료에 사용되어 왔어요. 진정 효과가 있거든요. 반대로 피해야 할 것들도 있어요. 카페인은 오후 2시 이후로는 섭취하지 마세요. 커피뿐만 아니라 녹차, 초콜릿, 콜라에도 카페인이 들어있어요. 술은 처음에는 졸음을 유발하지만 실제로는 수면의 질을 떨어뜨려요. 특히 깊은 잠을 방해하고 새벽에 자주 깨게 만들어요. 매운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도 잠들기 3시간 전부터는 피하세요. 소화가 어려워서 잠을 방해할 수 있거든요. 물도 너무 많이 마시면 안 돼요. 밤에 화장실을 가느라 자꾸 깨게 되거든요.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수분 섭취를 줄여보세요. 6. 스트레스 관리와 이완 기법. 스트레스는 수면의 가장 큰 적이에요. 머릿속이 복잡하면 아무리 피곤해도 잠들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잠들기 전에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이 중요해요. 첫 번째 방법은 걱정 일기 쓰기예요. 머릿속에 맴도는 걱정들을 종이에 적어보세요. 그리고 내일 생각해 보자라고 마음 먹고 그 종이를 서랍에 넣어두세요. 신기하게도 이렇게 하면 머릿속이 훨씬 정리돼요. 두 번째는 4-7-8 호흡법이에요.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 7초 동안 참았다가 8초 동안 천천히 내쉬는 거예요. 이걸 4-5번 반복하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진정돼요. 세 번째는 점진적 근육 이완법이에요. 발가락부터 시작해서 머리까지 각 부위의 근육을 5초간 긴장시켰다가 힘을 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몸의 긴장이 완전히 풀려요. 네 번째는 상상법이에요. 평온하고 아름다운 장소를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해변이나 숲속, 조용한 호수 같은 곳 말이에요. 오감을 모두 동원해서 상상하면 더 효과적이에요. 7. 자연스럽게 잠드는 고급 테크닉. 이제 좀 더 고급 테크닉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인지적 셔플링이라는 방법이에요. 어로 시작하는 단어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세요. 사과, 아기, 안경, 아빠.
이런 식으로요. 비로 시작하는 단어들, 시로 시작하는 단어들을 계속 떠올리다 보면 어느새 잠들어 있을 거예요. 이 방법은 뇌가 복잡한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줘요. 두 번째는 역순 계산법이에요. 1000부터 시작해서 7씩 빼면서 계산해 보세요. 1000, 993, 986, 979 이렇게 계속하다 보면 집중력이 분산되면서 자연스럽게 잠들게 돼요. 세 번째는 미라 자세예요. 팔다리를 쭉 뻗고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어색할 수 있지만 몸의 움직임을 최소화하면 뇌가 이제 잠들 시간이구나라고 인식해요. 네 번째는 온도 조절법이에요. 양말을 신고 잠들어 보세요. 발이 따뜻해지면 혈관이 확장되면서 체온이 떨어져요.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졸음이 와요. 8. 수면 보조제와 주의사항. 가끔 자연스러운 방법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알려드릴게요. 멜라토닌 보조제가 가장 일반적이에요.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분비되는 호르몬과 같은 성분이라 비교적 안전해요. 하지만 너무 많이 복용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마그네슘 보조제도 도움이 돼요. 근육 이완과 신경 안정에 효과가 있거든요. 발레리안 뿌리 추출물이나 패션 플라워 같은 허브 보조제도 있어요. 천연 성분이라 부작용이 적은 편이에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런 보조제들은 임시방편일 뿐이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해결책은 올바른 수면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수면제는 정말 마지막 수단으로만 생각하세요. 의존성이 생길 수 있고 자연스러운 수면 패턴을 망칠 수 있거든요. 꼭 의사와 상담 후에 복용하시기 바라요. 9. 아침 루틴으로 완성하는 수면 사이클. 좋은 잠은 사실 아침부터 시작돼요.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느냐가 그날 밤 잠의 질을 결정하거든요. 일어나자마자 햇볕을 쬐어보세요. 햇빛이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고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해요. 이렇게 하면 밤에 멜라토닌이 더 잘 분비돼요. 기상 직후 물 한 잔을 마시는 것도 좋아요. 밤사이 탈수된 몸을 회복시키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줘요. 가벼운 운동도 추천해요. 10분 정도의 스트레칭이나 산책만으로도 충분해요.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하루 종일 활력이 생겨요. 카페인은 기상 후 1-2시간 뒤에 섭취하세요.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각성 호르몬인 코티솔이 오전에 가장 높거든요. 이때 카페인을 마시면 오히려 효과가 떨어져요. 마무리. 지금까지 완벽한 숙면을 위한 모든 비법들을 알려드렸어요. 정말 많은 내용이었죠? 하지만 모든 걸 한 번에 다 적용하려고 하지는 마세요. 그러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거든요. 하나씩 차근차근 시도해 보시면 돼요. 가장 먼저 시작할 수 있는 건 수면 환경 개선이에요. 침실을 어둡고 시원하게 만드는 것부터 해보세요. 그 다음은 취침 시간을 일정하게 맞추는 거예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 보세요. 스마트폰을 침실에서 멀리 두는 것도 중요해요. 충전기를 거실에 두고 알람 시계를 따로 사용해 보세요. 무엇보다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실천하는 게 중요해요. 몸의 리듬이 바뀌는 데는 시간이 걸리거든요. 보통 2-3주 정도는 지켜봐야 해요. 여러분도 분명히 할 수 있어요. 저도 예전에는 정말 심한 불면증으로 고생했지만 이런 방법들을 통해 완전히 극복했거든요. 오늘 밤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변화가 있으면 댓글로 꼭 알려주시기 바라요. 여러분의 성공 스토리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리고 주변에 잠 못 이루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수면과 관련된 더 흥미로운 주제들로 찾아뵐게요. 그럼 오늘 밤 정말 달콤한 꿈 꾸세요. 감사합니다.